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값비싼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로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려 하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젊은 시절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유행을 좇느라 분주했던 날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귀티 나는 사람들의 매력은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가 아닌 그들의 작은 몸짓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도,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진정한 품격은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 차의 그윽한 향기처럼 꾸밈없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진정으로 귀티 나는 여성들의 특별한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들이지요. 특별히 5가지 모습을 통해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피상적인 조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TV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SNS의 끝없는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경청이미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귀티 나는 여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대화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화 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거부감을 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의 친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이지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당신의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진정한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온 몸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고 때로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헤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귀티 나는 분들의 대화에는 특별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받는 것처럼 편안하고 포근한 기분이 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단정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입어야 해요. 이런 걸 해야 해요. 저런 걸 가져야 해요.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그런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늘 단정한 검은색 한복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은 한복 안 입어요 라고 해도, 화려한 색상이 더 좋아 보일 텐데 라고 해도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내 마음에 가장 잘 어울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는 힘 말입니다. 단정함이란 결코 지루하거나 올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세련된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유행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단정함은 시대를 초월하는 스타일이며 그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화려한 옷차림이나 값비싼 액세서리가 아닌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 속에서 배어나오는 그 사람만의 깊은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백자처럼 꾸밈 없는 단아함 속에 깊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특징은 가끔은 상대가 잘못했어도 먼저 가서 사과할 줄 아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 오랜 친구와의 불화, 이웃과의 작은 마찰까지. 그 순간에는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관계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그 관계 자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얼마 전 한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부부 상담을 해온 전문가의 말씀이었죠.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서로 져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의 가치를 아는 지혜이자 더 큰 평화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귀티나는 분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요.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관계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슬플 때는 조언보다는 위로를 먼저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서둘러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슬픔 앞에서는 어떤 조언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의 두려움. 그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현명한 조언이 아닌 따뜻한 위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지지라고 부릅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겠다. 내가 여기 있어. 이런 말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순간을 잘 알아챕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과 포근한 미소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요. 때로는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가장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도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선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그 많은 경험 속에서도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양의 한 고사성어에 노당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건해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더욱 유연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80세가 넘으신 나이에도 매주 도서관에 가셔서 새로운 책을 빌려 읽으십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할머니는 미처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네. 라고 말씀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니까요. 진정한 품격을 지닌 분들은 이 역설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관점도 소중히 여기니까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뇌와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의 총합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기로 할 때,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다움을 지키기로 할 때,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 때, 조언 대신 따뜻한 위로를 건넬 때, 그리고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삶이란 결국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섬세한 결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아픔도,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삶의 모든 순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자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가짐.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선물해준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려 노력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5가지 모습들. 그것은 단순한 행동 수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며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